안녕하세요. 버블한북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윌의 퍼스트 클래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겠죠. 왜냐하면 여기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 활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줍 한 가구에 11만 명이 몰려 111이 돼버렸네. 그만큼 뭐 어마무시하게 몰렸는데 시세 20억에 분양가가 9억이니까 나머지는 지금 분양가보다 조금 더 높은 전세 보증금 이 확보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11만 3,87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실거주 의무가 없어. 그리고 전매 제한도 없어. 규제 지역에서 상당히 벗어난 그런 어떤 이 아파트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을 찍었는데 일전에 있었던 힐스테이트 문정보다는 뭐 압도적으로 경쟁자 수가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105제곱이라는 거, 거의 이제 40평대라는 얘기인데 송파구에서 40평대가 한 8, 9억 정도밖에 안 한다? 밖에라는 말 쓰기도 좀 그렇네. 그만큼 뭐 서울 집값이 뭐 어마무시 올랐으니까 좀 감안하시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세가 분양 당시에 8, 9억 했으니까 지금 20억까지 올라섰습니다. 10억 이상 이제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규제도 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전매 제한 없고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까 무주택자라는 또 혜택 그냥 땅에 묻어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유주택자는 무순위 입주 못해요. 그래서 무순위 집집 시장에는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일단 뭐 발벗고 나섰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데 뭐 나만 생각하는 건가? 모두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11만 명이 지금 지원을 한 건데 참 경쟁률 참 어마무시하다. 일전에 있었던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 역시도 여기 세 가구 모집을 했었죠. 근데 4만 8천 명에 비하면 거의 뭐 3배 정도 송파윌의 리시빌이 더 높은 경쟁률을 찍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주 의무다. 거주 의무. 그러니까 이제 거주 의무가 힐스테이트 문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당첨되고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울 그런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경쟁률이 한 5만 명 정도 선에서 그친 것 같고 송파윌의 퍼스트 클래스는 거의 11만 명 가까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특공 뭐 일반에서 한 4만 명, 5만 명 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소 차익 최소 뭐 2억 원 정도 예상이 되면서 전용 면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소형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송파구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 이 무순위 집줍의 인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건 분양가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왔던 그런 칼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못 먹어도 고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낚시하듯이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반면에 경기도에서 분양한 신축 철산동 철산역 자이 정말 분양가 혀를 내두르게 했죠. 84제곱이 16억에 가깝습니다. 아니 무슨 광명이 강남도 아니고 거의 강남에 준하는 그런 어떤 강남은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기권에서 이렇게 철산역자처럼 무지막지하게 분양가를 내놓으면 이 강남하고 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듯한 그런 느낌적 느낌도 주고요. 근데 특별공급에서 18.5대 1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 자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철산역이라는 어떤 입지적인 강점 그리고 대규모 단지라는 어떤 여러모로 메리트를 생각해 본다면 18대 1은 두 자릿수 아닙니까? 대부분 요즘에 신축 아파트 서울 경기권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 찍으면 무순위 집주로 나올 가능성 많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뭐 대박 났다 뭐 이 불경기에 이 정도 경쟁률 찍은 건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성 멘트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대박을 친 그런 경쟁률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 1순위 모집에 얼마나 모이느냐가 지금 관건이 되겠죠. 6,246명 특별 공급에 모였는데 지금 분양가가 참 5구제곱이 11억입니다. 84제곱이 15억, 16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거의 15억 후반이니까
아무리 공이 지역 번호를 쓰는 경기도권, 서울과의 어떤 임저성을 가진 그런 경기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분양가는 너무 부담스럽다. 실질적으로 2달 거래 상가, 그러니까 요즘 거래는 단기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 매수세,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마용성, 마성광에서 작업하려고 들어오는 그 진입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가는 조금 이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타임라인을 쭉 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2달 상간에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6억 7천, 6억 5천, 6억 4천, 거의 한 30% 이상 빠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광명. 그런데도 사람들이 16억 가까이 되는데 특별 공급이 6,246명이 모였다. 야, 이거 그만큼 지금 대출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규제를 627과 97에서 때렸는데 계속해서 지금 가계 신용 잔액 추이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게 이런 현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점에 몰린 분양가도 우리가 여기에 깃발만 꽂으면 당첨만 된다면 충분히 시세 차익 10억 이상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을 깔고 계속적으로 1900억 이상 가계 신용 잔액 추이를 들어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1900억이 아니죠. 1913조 원입니다. 1900조야, 1900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 가계빚이 올 3분기에 18조 원을 가볍게 통과해서 1900조 찍었다는 거. 이제 2000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렇게 고농축시킨 고분양가 나와도 그냥 무작정 묻지마 대출 받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이빠이 눌러놓은 그동안의 가계비 추이가 이제 3분기 들어서 1900조, 그러니까 영끌 추이라도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이 태풍처럼 몰아치는 그런 어떤 가계비 추이. 이거 굉장히 뭐랄까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넘어서서 자본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증가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가계대출 추이가 2023년에는 마이너스 1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2024년 들어서면서 집값이 상반기 들어서 쭉쭉 오르기 시작하면서 3분기까지 어마무시 올랐죠. 그러니까 2025년에 확실하게 이 대출을 조이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조금 내려가는 어떤 이 선상에서 1900조를 찍은 건데 결국에 가서는 영끌 아파트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1900조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2024년 3분기 통계를 지나쳐서 이제 2025년까지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도 이 주택 보유세 올려야 된다는 워딩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지금 집값 추이 어느 정도 잡힐 줄 알았는데 다시 고개를 살살 들고 나오니까 확실하게 강도 높은 카드를 내놔야 되겠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지금 잡혀가고 있죠. 종합 검토 중이라는 그런 어떤 워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에선 주택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라는 어떤 워딩을 던졌는데 이게 결국에 가서는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오르는 곳, 뭐 강남, 마용성 엄청나게 오르고 나머지 비강남, 경기권, 수도권, 지방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집값 추이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에 가서는 새 정부 입장은 집값의 양극화를 막겠다라는 어떤 이 중심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좀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 0.19%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보유세 카드 꺼내지 않을 거라는 어떤 설명도 덧붙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거 어차피 국토부가 8월 달에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 용역 착수했습니다. 이미 2022년에 70% 정도 현실화율이 반영됐는데 2023년 들면서 60%로 뚝 떨어졌죠.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이제 80%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에 가서 이제 4년 만에 요 기존의 60%의 공시가율은, 현실화율은 폐지가 되겠죠. 전격적으로 폐지되고 80%로 쑥 하고 올릴 수 있는 보유세 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 연구 용역 착수했다라는 얘기는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밟아가면서 올리겠다라는 사인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파트 값이 0.19 정도 지금 오른다. 그리고 매물도 뭐 1238건 감소해서 야, 이거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그런 어떤 추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매수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매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추이가 7.6에서 거의 한 7.8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건 별 의미가 없다. 결국에 가서는 뭐 집주인들이 조금 오르는가 싶다 싶으면 그냥 등 뒤로 매물을 딱 숨기는 그런 어떤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이 지표이기 때문에 확실히 매물 건수는 지금 이 보합세 내지는 앞으로 집값 자체가 지금 환율과 관세 문제 때문에 경제 기저의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승전 결국 부동산 역시도 자산 시장의 가격 대변동이 찾아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매물수는 아마 10만 건, 그러니까 가격 저지선 끝까지 호가세로 버텨서 그 매물로 좀 넘어가려는 집주인들의 심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10만 건을 넘어서게 되면 급격하게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서울은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그러니까 비강남권에서 한 4억 정도, 3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일주일 상간의 거래입니다. 근데 강남권은 아예 실거래 내역이 없어. 강남구 없죠. 그 다음에 서초구 없어. 그죠? 송파구 없어. 그러니까 빵건입니다, 빵건. 거래량의 빵건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강남과 마영성 뭐 신고가 뭐 최고가를 찍었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지만 이제 9월 들어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됐고 비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하향화되고 있는 어떤 모습, 그동안의 신고가 호가와 최고가가 끌어올렸던 집값 추이는 굉장히 좀 신기루와 같은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10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집값 변동 추이는 계속적으로 아주 역동적 상황을 보이면서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 역시도 지금 뭐 10,000건에서 한 4,000건 정도 8월 달에 이게 회복이라고 하면 안 되지. 거의 그냥 계속 내리꽂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9월 달 거래량도 지금 3,478건으로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면 3,700건으로 지금 올라섰는데, 역시 요거 뭐 넘어봤자 한 4,000건 수준에서 그냥 스탑될 가능성이 높고, 10,000건, 11,000건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거래량 대비 거래가는 더욱더 내리막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 상구, 마영성 신고가 이어졌다 하는데, 요거 9월 달에는 거의 증발됐습니다. 신고가, 최고가는 거의 이제 사라지다시피 하는데, 결국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900조 영끌 그냥 아파트 터지게 생긴 거, 가계대출 잔액 추이가 슬금슬금 계속해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게, 신용대출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택담보대출 뭐 LTV 60에서 40 아니면 특별히 어느 선상에서 아파트 가격이 넘어서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15억 정도 기준선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예 어떤 일정 수준의 아파트 가격을 오버하게 되면 LTV 빵 퍼센트 때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 추이를 줄일 가능성도 높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최고가 이 수위를 높이는 거야. 이게 지표가 이렇게 거래된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호가 지표를 채집해서 또 나오는 최고가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되고, 레미안 웰스트롬이 뭐 28억 찍었다고 하죠. 근데 보면 밑돌 기계가 꼭 있어요. 최고가로 가기 전에 꼭 밑돌을 딱 개가지고 디딤돌 받친 다음에 이렇게 불꽃놀이 빵빵 터트린 다음에 그냥 밑장 빼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 그리고 용산구도 나인원 한남 한강맨션, 뭐 한강맨션이 43억을 찍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거래가 딱 들여다보면 취소 건수가 2건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48억을 찍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밑돌개기하고 밑장을 딱 빼는 겁니다.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어떤 최고가 순위가 많죠. 성동구도 아그로 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뭐 옥수 하이츠, 트리마제가 37억 찍었다고 하지만 트리마제 역수위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취소 거래가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취소한 다음에 다시 최고가 찍고, 좀 고개를 아무리 전자거래상에서의 뭐 이게 뭐 호주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거래를 해서 취소 때리고 뭐 다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좀 들여다 봐야 된다. 이런 거래들은. 그죠? 그러니까 신고가, 최고가는 지금 9월 들어서 8월까지는 어느 정도 랠리를 이루는 드문드문한 어떤 거래 양상이 있었지만 9월 달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다시 나오게 될 추가 규제 혹은 관세 협상의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교착 상태, 환율 변동성, 그리고 자본시장의 어떤 변동성, 집값 부분이 상당히 좀 여러모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서 뭐 이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최고가 거래, 그죠? 그리고 대부분 취소가 떴던 거래들 425건 딸딸 모아가지고 그냥 따글따글 모아가지고 기획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게 뭔가 결말이 딱 나오게 된다면 확실히 좀 경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케이스도 좀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위법 사례는 이 뭐 법적인 어떤 처벌을 해야 되니까 확실히 이제 국토부가 20억 거래도 확실하게 들여다본다고 했고 국세청에서는 뭐 30억 전수조사, 자금 출처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세무조사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얼마만큼 위법 편법을 통해서 최고가 신고가를 찍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차익을 챙겨서 빤스런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이제 살펴보겠다는 이제 필터링이 확실하게 이제 된다면 뭔가 집값 부분이 좀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97 대책 이후에 다시 불붙은 듯한 서울 집값, 듯한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오르는 어떤 지표가 아닙니다. 이거 뭔가 좀 헷갈리게 하는 어떤 혼조세 속에서 나온 어떤 약간의 상승 이 바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가 대출 규제 분명히 나올 것 같고 LTV 아마 0%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화율은 이미 국토부에서 지금 이 연구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80%까지 내년에 올릴 가능성 높다.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 뭐 중요한 문제죠.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당면한 이 수출 문제, 이 관세에 맞물려서 너무 참 어이없는 지금 압력들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좀 제대로 이 허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단초를 좀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환율 부분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가고 있는 바람에 이 아파트 시장이 고스란히 또 영향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좀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에 약간의 이 상승세, 이 상승세는 결국 8월 달에 이 상승 랠리를 견인했던 신고가, 최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호가 부분에 있어서의 이 견인력들이 많이 작용했는데 9월 달은 뭐 거의 이게 증발되다시피 했고요. 아마 10월 이후로 추석 이후로 확실히 집값 자체가 잡히는 듯한 어떤 모습 보일 가능성 높고, 그리고 외부적 요인도 큽니다. 아파트 시장이 좀 한번 휘청거릴 수 있는 또 최대 가격 분수령이 분명히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이후에 규제도 좀 잘 살펴보시고요.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